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연간 86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설 대목을 맞은 전통 한과 공장은 주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도합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겨울 과일이 풍년입니다. 한라봉과 수박이 전국 각지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홍합 양식장 밧줄에 걸렸던 북태평양 긴수염 고래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희귀 고래에 대한 연구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해 적자 운행되는 노선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연간 8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엉뚱하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경상남도가 새는 지원금을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세계 시내버스 회사는 국가유공자 할인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수입해서 뺐습니다. 2011년 이후 3년 동안 2,7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버스를 폐차하고 나온 수익금을 37개 회사가 누락시켰습니다. 24억 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감사원이 경남에서 적발한 부당 지원금은 3년 동안 30억 원에 이릅니다. 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업체의 비용을 조금 가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겁니다. 경남의 버스 노선은 모두 3,100개, 회사들은 79%가 적자라고 신고했습니다. 시외버스는 54%가, 시내버스 83%, 농어촌버스는 100%가 적자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이들 적자 노선에 연간 86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지원금이 타당한 것인지 확인에 들어갑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의혹을 해소하고 또 이에 대한 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경상남도는 다음 달 전문가 전담팀을 가동하고 수익과 지출 구조를 분석합니다. 버스 CCTV를 확인해 승객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실제 조사까지 벌입니다. 버스 운행에 따른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려 보조금을 더 받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는 근절될 수 있을지 결과는 올해 말 나오게 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서히 명절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요.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전통 한과입니다. 대목을 맞아 어느 것보다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과 공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 지금도 일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의령의 한 전통 한과 업체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한과를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질 상품들입니다. 역강정이 있고요. 약과도 보이네요. 지금 시간이 9시 35분입니다. 설 대목을 맞아 주문량을 맞추느라 늦은 시각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하얀 찹쌀 유과에 노란 조청을 묻힌 한과가 명절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을 생각하면 풍성함도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22년 동안 전통 한과를 만들면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선정된 김현희 씨를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한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한과는 찹쌀을 발효시켜서 튀기고 조청을 입혀서 고무를 묻히는 과정이 아주 많이 손길과 정성이 들어가는 전통 과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제품이 좀 인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경기 탓인지 고급 선물 세트보다는 5만 원 이하의 저렴하고 실속 있는 세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설을 앞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주문액도 20-30% 줄었다고 말합니다. 명절 음식 준비상까지 경기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맞는 것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경남 지역 겨울 과일이 풍년입니다. 거제에서는 한라봉이, 함안에서는 수박이 설을 앞두고 전국 각지로 출하되면서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거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비닐하우스 농장. 샛노란 한라봉이 고운 빛깔을 뽐내며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 농민의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한라봉 수확 작업은 설을 앞두고 절정을 이룹니다.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그러운 맛 비슷한 게 향에 감기는 향이 있거든요. 설이 한 명절 나가는 게 한 50, 60% 정도는 아마.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큰 거제 날씨는 한라봉 재배에 최적의 환경. 겨울 재배가 쉽고 당도가 14브릭스로 높다 보니 주산지인 제주도와 견저도 손색 없습니다. 한 해 수확량은 140여 톤. 설을 앞두고 전체 물량의 절반이 전국 각지로 출하될 만큼 인기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곳곳에 농구공보다 큰 수박이 열렸습니다. 일조량이 많아 하우스 안은 난방을 하지 않아도 영상 30도를 웃돕니다. 수박 한 통의 무게가 4, 5kg, 당도도 12브릭스로 높아 여름 수박인지 겨울 수박인지 크기도 맛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겨울철 함한 수박은 전국 물량의 70%를 차지할 정도. 첫 걸음을 여니까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하우스 안에 지금 보면 추운 것 같지만 여름처럼 더워요. 그게 수박 이거는 여름에 크는 거나 지금 겨울에 크는 거나 똑같아요. 계절을 잊은 당도 높은 겨울 과일들이 분주한 대목을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농민들이 출하한 국산 과일들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절 선물 세트에도 수입산 과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둔 한 대형마트의 과일 매장. 손님들이 주로 머무는 곳은 오렌지와 자몽 등 수입산 과일 앞입니다.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러니까 좋아서 석류를 선물하려고요. 칠레산 포도, 미국산 석류, 필리핀산 망고 등 다양한 수입 과일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설 선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견과류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는 올해 설을 앞두고 판매된 과일 가운데 이 같은 수입 과일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등 전통적인 국산 과일은 판매가 주춤한 대신 수입 과일은 매출 목표를 60% 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윤달이 있어가지고 명절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과일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대신 수입 과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또 다른 대형마트. 수입산 과일 세트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2만 원대 저렴한 세트에서부터 9만 원대 고급 세트까지 구성도 다양합니다. 이러다 보니 과수농가에서는 설을 앞두고도 예년보다 줄어든 주문량에 고민이 큽니다. 이맘때쯤 대부분 소비됐어야 할 배도 저장고에 30% 이상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생산품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가 다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좀 속이 억수로 많이 상합니다. 설 대목, 수입 과일의 선전에 국산 과일 농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 남해안 양식장 밧줄에 꼬리가 걸려 사투를 벌였던 북태평양 긴수염 고래가 밤사이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전 세계에 300여 마리만 남아있는 희귀고래가 남해안까지 온 이유 등 고래 연구도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바닷물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래의 주 먹이인 동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래가 이 낮은 바다까지 온 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역시 먹이와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건 고래의 분포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1974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뒤 주로 넓은 해역에서만 발견됐던 북태평양 긴수염 고래가 남해안에서 목격된 것은 처음입니다. 양식장 줄에 꼬리가 걸려 어제 10시간 넘는 구조 작업에도 풀려나지 못했지만 밤사이 스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합동구조팀은 고래가 갇혀 있었던 주변 지역을 수색했지만 고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줄이 가닥이 있다면 거기 풀어져 가지고 다행히 잘 살아서 나가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태평양 긴수염 고래는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편이어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300여 마리만 남아있는 희귀종 북태평양 긴수염 고래가 40여 년 만에 발견됨에 따라 남해안의 고래 서식 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남체육회 임원일동 100만 원, 창녕군 성산면 노인분회 50만 원, 거창문화원 문화재 산림환경보호관찰단 30만 원, 창녕군 낙동강 어민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읍 대평리 주민 30만 원, 에듀파트너 경남본부 방과후 컴퓨터 선생님 30만 원, 해군교육사령부 양성화 중사 30만 원, 합천군 바르게 살기 가야읍위원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전면 재검토를 윤상직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반면 경남과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계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한겨레신문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칼럼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홍 지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2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간인 2주일을 넘겨 상고를 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이강원 신임 창원지방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강원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재판 절차 안팎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창원 김소영, 고형석 기자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침묵의 아이들 이제는 말해줘가 경남 울산 기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3회 경남 울산 기자상 시상식에는 대상과 함께 기획보도 부문에 경남일보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영혼의 한이, 또 취재보도 부문에는 경남도민일보에 마산항 방사능 일본산 고철 무방비 수입 등 모두 7편이 수상했습니다. 경남 울산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침묵의 아이들 이제는 말해줘가 학교폭력에서 방관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을 비롯한 영남권 시도당이 정치혁신과 정당개혁을 위해 공식 연대기구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과 부산, 대구 등 5개 시도위원장들은 석패율제의 조속한 도입 등 정치혁신을 위해 오는 3월쯤 공식 연대기구를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전략지원 지역의 책임 최고위원제 도입 등 지역의 요구를 당대표와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가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